기자죠. 자, 기자 또자. 또자인데 기자는 사람이 기요. 기의 윤곽과 기 속의 부분을 갖다가요.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기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게 기쪽 한쪽 길을 갖다 표현. 그 형태를 갖다가 빤빤빤하게 적용시키면서 오늘날의 글자로 적용된 글자가 기자고 또자는 잘라주시면 이것도 앞에 있죠. 오른손만에서요. 원래 오른손을 뜻하지만은 오른손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반복이 있는 또의 뜻으로 쓰는데 또자가 됐다는데 또 보고 있지만 오른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요 글자는 오른손으로 귀를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붙잡는다는 게 아니고 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떼낸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는 치하다의 뜻을 치열치자죠. 치열치자인데 이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는데 이 치열치자에서는 옛날 전쟁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전쟁 문화. 요 기자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 일본에 가면 일본 교토 옛날 수도죠. 교토에 풍신수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가 있고 그 신사에서 앞에 보면은 이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이총. 기자를 쓰는 이총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 기무덤이죠. 그러니까 기자에다가 무덤 총자를 썼으니까요. 무덤 총자는 무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묻힌 무덤을 갖다가 이 무덤 총자를 써요. 많은 사람이 묻혔을 때 그러니까 기가 뗀 사람의 많은 원혼이 묻힌 무덤이라는 걸 드러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원래는 이게 비총이라고도 했어요. 비총. 코비자를 썼는데 좀 더 순치시킨다고 해요. 기보다 코를 뗐다고 오는 것보다 귀를 뗐다고 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총으로 바꿨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혼이 가서 이총에 지금 묻혀 있는데 임진왜란 제 고향이 춘향골인데 춘향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 보니까 그랬어요. 끌려가기도 하고 도공들 뭐 그리고 뭐 귀가 잘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정유재나 제 고향에는 많이 있는 총이 있어요. 많이 있는 총, 많이 의총. 그렇죠. 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대에 죽어가지고 그 만 명의 원혼을 묻은 큰 무덤이 많이 총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총이 있는 거죠. 바로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에 전쟁이 끝나면 농공 행사를 해요. 농공. 공을 넣어놓고 공을 논해서 행한다 이거에 뭘 상을 주는 일을 행하는 거죠. 농공 행사. 근데 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적을 하려면 뭔가 전과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귀를 떼서 또는 코를 떼가지고 이게 소금에 절여가지고요. 네, 그 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받는 거죠. 그 상을 받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상을 받을 때 등급이 소미양가가 원래 그것과 관련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소미양가가 원래 전쟁터에서요. 농공행상과 관련돼서 공적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소미양가가 사라진 이유가 그걸 알고 이제 사라진 거다 이거죠. 이거 농공 행상을 할 때 귀를 떼거나 코를 뗐다고 했는데 또는 장수 같으면은 머리를 뗐어요. 머리 적장 같으면 장수 같으면 머리를 다 뗐다.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머리를 떼어진 머리를 갖다 수급이라고 해요. 수급이라고 하는데 등급급자 쓰는데 이게 적장에 수급을 취한 사람은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급. 그 수급을 취하는 상황을 표현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머리 숫자를 쓰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게 목벨괴기라는 글자야. 적의 수급을 취하기 위해서 목을 자르는 행위를 갖다가 나타낸 글자가 이 목벨괴자예요. 목벨괴자. 목벨괴자인데 여기 귀를 뗀다고 했잖아요. 귀를 떼는 상황이 치열치자인데 이렇게 쓰면 기별괴자가 돼요. 기별괴자. 기별괴자가 된다고요. 요 귀를 베는 상황이 요 귀를 떼내는 상황, 떼서 치하는 상황이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게 일본 놈들이 떼다가 그 이총도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근세에도 이루어졌어요. 월남전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월남전.
가지고 월남전에 미군들이 월남전에 우리도 참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군인도 가가지고 우리가 배특공이라고 한때 그랬죠. 올맹군들이요. 그 길을 떼가지고 길을 떼가지고 미군들 길을 떼가지고 그 사진도 들다 보면 있어요. 길을 떼요. 실에다가 깨가지고 말려가지고 목에다 차. 이게 전쟁터에는 그 자랑스러운 전술물이야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인간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전쟁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걸고 다니는 일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지구지선이 상대를 무찌르는 것이 지구지선의 법칙 아니에요? 그 길을 잘라가지고 줄에 깨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딸련자 이딸련자가 길을 실에다 깬 걸 갖다 펴는 글자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길을 채가지고 그 길을 왜 치웠겠어? 어디가 드러내보고 싶어서 지치한 거 아니요? 그러려면 못 든다고 떼냐고. 떼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에다 깬다니까 이게 실될 관자. 실에다 깨가지고 말려가지고 목걸이처럼 하고 그 실질적으로 월남전에서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길을 떼가지고 이딴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이딴. 귀자 빼놓고 뭐 무슨 실결관. 실결관. 근데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뭐 수급은 기억은 상관없지만 길 떼지는 대신에 적장은 머리를 취하는데 그런 글자하고 관련된 글자라든지 길을 떼는 상황인데 이런 글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농공행상을 해난다고 할 때 아까 농공행상 지웠지만은 농공행상 해가지고 아주 공이 많은 사람은 타는 상이 뭐냐면 수운상이야. 수운상이 숫자가 바로 죽일 숫자잖아. 죽일 숫자. 오늘날 어떤 뭐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그 이기는 승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수운상을 타게 되는데 원래 수운상은 전쟁터에서 적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야. 이게 수운상의 숫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죽일 숫자. 이 죽일 숫자가 붉을 숫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뼈항상할 자가 죽음 관련된 이게 죽은 건 죽이수. 살아있는 상태를 갖다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니까 다를 숫자라고도 하죠. 오늘날 수상하다 할 때 쓰는 숫자. 근데 본래의 뜻은 죽일 숫자예요. 죽일 숫자.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런 죽일 숫자, 이딸련자 또는 어휘로서 이총, 수급 또는 글자로서 목별개, 기별개 이런 모든 글자들이 어떻게 전쟁문화와 관련돼 있어 지금. 근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전쟁문화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지금. 근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키를 잡고 어쩌고저쩌고. 옛날 글자들, 옛날 책들을 보면 치알치자가 그런 문화가 다음인 줄 모르고. 자, 요 치자가 그런데요. 이 치자가 바로 이 무리종자하고 합치는데 많은 이게 세 사람이 이게 쓸 때 그렇게 신경 써요. 이게 옛날에 무리종자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돼지자처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제 무리종자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돼지자처럼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이치자에도 마찬가지죠. 모이치자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요. 이게 치는 치인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모이치자예요. 의견을 취합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취합고조 뭐 할 때 쓰는 글자. 그 치자가 그런데 이 치자가 여기서 표로 바뀌었네요. 표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우방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방은 고울자가 변화된 글자예요. 고울 이름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이 고울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공자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지고 무관이었어요. 공자한테 무관이었는데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후가 노나라 왕이 읍제로 삼았어요. 읍제. 그 읍제로 삼았는데 그 읍제로 삼을 때 한 고을의 책임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고을이 바로 추읍이었어요. 추읍. 네, 추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아버지가 추읍의 책임자였어요. 읍을 썼으니까 오늘날 말하는 읍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읍장이었고 이제 그 시절에 이제요. 그 시절 관련돼 가지고
뭐 이제 공자가 그 추후에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추후에 읍절을 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죠. 이 문장 속에서 이제 그것과 연결되죠. 자, 그런데 이 치할지자가요. 치할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이 치할지자의 문화적 배경만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치할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더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집여자가 달라붙으면은 친원치인데 여자가 여자를 취해서 장가든다고 해서 장가들 치자인데 두 번 장가간 걸 재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재치. 남자들이 두 번 장가가는 걸 재치한다고 할 때 쓰는 치자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한자로서 나아갈 치자가 있네. 나아갈 치자. 나아간다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내가 하기 싫으면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나아가는 건데 취미할 때 쓰이는 치자죠? 취향할 때 쓰는 자. 나아갈 치자. 달아날 줄자가 음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채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요. 가장채자예요. 가장채. 가장채자인데 이 치자가 전쟁 문화를 갖고 있다는데 가장채자도 마찬가지 전쟁 문화 가운데 요 수급을 취한 사람이 계급이 올라갈 정도로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수급을 취한 가장 큰 공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장수의 머리에는 뭐가 씌워진다면 투구가 씌워져 있어요. 투구. 투구를 갖다가 뜻하는 글자가 한자에서 투구를 뜻하는데 투구줄자가 있어요. 투구줄자. 이게 투구줄자거든요. 투구줄자에 이게 말미암을 유자가 음역하면서 유가 그러니까 단모가 돼서 우가 되고 과일이 맛있는 수가 되고 주가 되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남은 글자에서 뜻이 투구가 되는데 남은 글자 이것이 뭐이냐 이렇게 쓰인 글자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요. 요 글자가 다룰자도 아니고 육다룰도 아니고 뭐이냐면 요 글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글자를 변형시켜 놓은 건데 이게 쓰게모라는 글자인데 쓰게가 뭐냐면은 모자를 타는 총칭어예요. 옛날 순우리말이에요. 머리다 쓰는 모든 걸 다 뜻하는 말이 쓰게예요. 그게 오늘날은 한자를 써서 그냥 모자라고 한 거지. 모자를 달리 이르는 순우리말이 쓰게예요. 쓰게. 이게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 다 쓰게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갓관자 같은 데서 옛날 사람들 많이 쓴 갓관자도 요것이 이렇게 가지고 요것이 바로 쓰게예요. 쓰게 모자 이렇게. 갓관자에 보면은 이렇게 된 요것이 쓰게 모자를 갖다가 약간 변화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루관 모자. 왕이 의식관을 행할 때 쓰이는 멸루관 모자도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이게 면할 면자가 음역화르면서 쓰게 모자에 의해서 멸루관이라는 뜻이 이루어져요. 멸루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멸루관 면자를 이렇게 가루할자로 써본 사람들이 많아. 한자를 그냥 무조건 왜 그 뜻이 되고 왜 그 의미 되는지 모르는 거 그냥 무조건 외운 사람들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참고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가루할자로 이렇게. 책에도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따라 쓰는 거야.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넣어. 근데 이게 가루할자로 쓰면 안 되고 쓰게 모자를 써야 돼. 이게 양쪽을 떨어뜨리죠. 양쪽을 떨어뜨려서 이 쓰게 모자를. 그런 것처럼 여기 요 글자가 내냐 그 글자인데 이 가장채자가 투구를 쓴 머리를 취한 거야 지금. 적장을 죽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공이 가장 크다고 해서 그 쓰게 모자를 써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쓰게 모자가 달라붙은 게 글자를 보기 좋게 하려고 치할지자 이렇게만 써야 되겠지만 위에 글자를 갖다 이렇게 다 받쳐줘야 보기 좋은 형태가 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가장채자를 이렇게 쓴다 이게요. 아까 멸루관 몇자 가루할자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아. 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채자. 저 대학교 졸업할 때 같은 이렇게 썼어요. 가르쳐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르쳐줬거든. 지금도 인쇄 활자는 전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써서 가르쳐. 그러면 이렇게 써서 가르친다는 것은 글자가 왜 가장이 됐는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왜 이게 뜻이 왜 이렇게 되면 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무조건 쓰고 외우라 하는 공부를 가르친 사람들이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자 같은 사람들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저는 그러면 안 보는데 뭐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 이것도 잘 안 들여다보는데 뭐 녹화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시험에 가장제자로 쓰라고 할 때에 이렇게 쓰면 왜 이래 또 이상해져. 채점 없는 사람도 이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제대로 써서 설명을 해놓고 근데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통용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어느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서도 가장제자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한 문제인 접근을 통해서 가르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가르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줘야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 더 덧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가장제자는요. 가장제자는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이요.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이 상황에 따라서 잘 떨어지고 붙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요거 맨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생소하게 들리면 안 돼. 아이고 지겹게 생각해야 돼. 그게 처음 얘기 또 오고 오냐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설명을 하고다 보니까. 그래서 입성자 니을자를 붙여. 입성자 니을자를 붙이는데 단모화 시키면서 주로 떨어지고 붙고 올 때는 복모음이 단모화된 경우가 많아. 최계대 오, 이가 들어갈 텐데 아니구나. 모음이 그대로 쓰는 제쳐동업이다. 그냥 찰이야 찰. 철까지 되지. 비빌찰자. 비빌찰자. 여기는 붙었네요. 예? 여기 붙었어요. 예. 뭐가 붙어요? 리을이 아, 예.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떨어진 게 붙었다. 아까 이게 달아날 줄자가 쓰이는 만큼 주행 행자예요. 주랭랑할 때 쓰는 줄자가 주에서 니을자를 붙인 거거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붙기도 해요 또. 떨어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빌찰자예요. 비빌찰자 어디 쓰이죠? 찰과상할 때 쓰는 글자 참 찰과상. 촬영할 때도 쓰죠. 촬영할 때도 쓰이고 예. 왜 우리 식구들 나가서 종종 무소식이 우리 농땡이 친다고 하죠 흔히. 우리 학교 다닐 농땡이 치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가서 잡아와요. 쉬는 시간 충분히 안 줬다고 스트라이크 하는 거죠. 자, 그 나가서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 이렇게 쓰인 글자요. 취할 칠자 빼고 나면은 위에 달라붙은 글자는 풀무성할 착자예요. 풀무성할 착자. 이게 요 형태가 막 풀이 무성하게 난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음이 추가돼요. 이거 이 판에는 또 비음이 추가되는데 총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풀이 무성 그게 모여 있다고 해서 모일 총자예요. 모일 총자고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쓰면 뭐 총서가 된다, 뭐 총집 뭐 그럴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있지. 뭐 총론 뭐 이럴 때의 총자예요. 자, 음이 좀 변화가 좀 있지만요. 다 치할지자가 음역하는데 그 가운데 요 글자도요. 치할지자가 음역하고 그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고을 이름 주자예요. 이제 논에 나오는 상황. 자, 이렇게 해서 8일편 제15장에 대한 신추자체를 살펴봤고요. 추라는 고울이 우리 책에 본 자료에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하나가 놓여 있는데 이렇게 지도하는데 이게 성곽을 갖다 표현한 자에 거의 넘어는 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제 나라를 말하고 그 이남 쪽이 노나라인데 앞 시간에도 제 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서로 접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국경이에요. 지금 국경 성곽으로 둘쳐 있는 국경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막바로요. 성곽 밑에 이게 여기가 태산이 있고요. 그 밑에가 곡부가 있고 그 밑에가 추읍이에요. 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활동했던 공자 살았던 복부가 있고 그 밑에가 추읍이에요. 추읍. 저 맹자도 고향이 추 아닙니까? 추로 아니 요 글자에
지금 얘기 이제 요골자의 속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꼭축자의 홀수. 요골자인데 이것도 이제 고을 이런 거 관련돼 있죠. 근데 우리가 추로지향이라고 해가지고 공자 맹자 오양 초로지향이 아주 학문이 번성 이게 공자 이 요것과 관련 있어요. 그러니까 요글자 속자에 두 개 다 같은 글자예요. 지금 공자가 태어난 거 이거 맹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그거야. 그러니까 공자하고 맹자의 고향인데 공자 맹자가 유교의 태조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번성한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안동이나 전주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예. 이 추나라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서류 열시면 안 되는구나. 예. 추국이에요. 추국이라고 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저기 일종의 부영국이었죠. 지금 제가 잠깐 생각지않은 걸 갑자기 물어보니 이렇게 헷갈리는데 수관적으로 요거 속자는 맞는데 추로지향이라는 말에서 추는 추국인데 이게 전국 초기에는 140개 나라가 있었어. 제후국이 그러니까 그 나라 가운데 추국이 있었는데 이거 맹자가 태어난 나라고 근데 노국은 이제 맹자가 태어난 나라인데 그래서 맹자와 공자가 태어난 곳에 고향 시골양자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학문이 번성한 곳을 뜻하는 말이 된 거예요. 자 순간적으로 제가 그럼 저 맹추로지향의 추자하고 지금 우리 고을이름 추자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그렇죠. 예. 다른 지역인데 다른데 표시. 이제 근데 마침 이 글자가 다름이 서로 다르죠. 속자 관계에 되어 있고. 예. 자, 이제 순간적으로 저도 좀 착각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간에 추로지향은 학문이 번성한 것 관련돼 이건 추국 관련돼 가지고 맹자가 태어난 나라 그 다음에 이건 노국 관련돼서 공자가 태어난 나라이고 그게 이제 그 나라의 고을을 갖다가 나타내는 시골의 양자에 고을을 나타내는데 이거 학문이 번성한 곳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8일편 제15장의 신주한테를 다 살펴봤는데요. 빨리요. 빨리 문장 상을 보고요. 16장의 신춘한테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데 스승님께서요,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시어 매사를 물으시니 어떤 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공자하고 어떤 이가 지금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추인의 아들이 애를 안다고 이러는가. 그러니까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묻는구나. 아니 그러고 나서 또 이어진 말이었네. 누가 추인의 아들이 애를 안다고 이러는가.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묻는구나.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를 듣고 말했어요. 그게 예의다 이거죠. 자, 그런 말인데 어떤 사람과 공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태묘에서 이루고 관련돼 가지고 뭐 애를 아냐 모르냐를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자, 구체적으로 문장을 들어서 살펴보죠. 자입 태묘하여 그랬는데 공자가 들어갔어요. 태묘는 뭘 말하냐? 클tex자가 아까면서 묘에도 얘기할 때도 태조가 개국군주에다 써먹었죠. 태묘도 개국군주를 모신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자가 살았던 나라는 노나라니까 노나라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단이잖아요. 주공단의 사당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공의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공의 사당이 들어가가지고 자 매사를 갖다가 매양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행하는 일에 대해서 재산 일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혹자가 말했어요. 숙 누구 숙자에 누가 그렇게 이르렀냐 이거예요. 이르렀냐 말했냐 이거죠. 추인지자 추나라 사람의 아들. 추나라 사람은 공자의 아버지인 숙양허를 말하는 거예요. 숙양헐. 발음이 제대로 하는데 숙 기장량자 아니 불보량자예요. 숙양허를 갖다가 말하는데 그 숙양의 아들이 공자를 말한 거죠 결국이요. 그 다음에 지혜 호화 그랬는데요. 얘를 안다고 이르는가 그렇게 풀이되죠. 그리고 이어서요. 입 태묘하여 태묘에 들어가가지고요. 매사 문 이혼녀 했는데 매사의 일에 대해서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문지왈 공자가 듣고서 말했어요. 이를 듣고서 말했어요. 시래야 미라 이것이 예의다 그렇게 해요.
매살 알고도 매살 물었던 거죠. 정확히 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오기 위해서. 자,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라고 해서 그 오른쪽 그림이 공자 성적조라고 해가지고요. 공자가 태묘에서요. 예에 대해서 묻는 걸 갖다가 표현한 그림인데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일단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8.1편 제16장으로 넘어가지고 가정필자 살펴보도록.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름까지 말했어야 되는구나. 자기 아닌 줄 알고. 이명 선생님, 김명호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름까지 들어서 얘기해야 수업 듣게 빨리 들어오라고. 이 김명호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아, 김영호 쌤 어디 갔어요? 약속 있어. 아 그래? 자, 가족필자는 부수자이기 때문에요. 부수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설명 안 해도 잘할 건데 우리가 가족을 뜻하는 이음절 한자가 피역이죠. 피역의 형태가 가족의 형태예요. 똑같은 가족인데 그걸 갖다 한자로 피역이라고 하죠. 요골자 설명할 때는 요골자 설명할 때 요골자를 들어서 설명은 서로 도움이 돼요. 우리가 말씀은 짜고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가 혀설자나 소리음자인데 그 세 개를 같이 써서 도움을 받는 것처럼요. 이 혁자부터 살펴보는데 이 혁자가 똑같은 가죽인데 차이점이 이건 털이 있는 거이고요. 이건 털이 없는 거예요. 털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털을 나타낸 글자가 털은 문자 아니요? 그래서 모액이란 말은 없어도 모피라는 말이 쓰는 것이 이게 털이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피. 이 털이 없게 했기 때문에 털이 없다는 것은 원래 상태가 바꿔진 상태는 그래서 고치다 있던 있잖아요. 이게요. 이 가죽이 없다보다는 고치다 있어서 많이 쓰잖아요. 이게요. 개혁, 변혁, 혁신, 혁명, 혁파할 때 쓰는 혁자가 다 가죽이 있다고 쓰는데 그때 이 혁은 다 고치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털이 없이 제거한 가죽은 털을 제거해가지고 딱 펼쳐놓은 건데 이 머리 부분, 몸체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가 마땅히 뒷장에 넣으면 막바로 가죽을 벗겨놓는데 이 소 같은 거 벗겨놓으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나 코 부분에 가죽들은 없어지고 이게 볼태기 부분에 가죽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다리가 짧아요. 짐승들이 앞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배에서부터 등까지 이루어지는 가죽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좀 길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보니 짐승 가죽을 벗겨놓으면은 이런 형태. 보통 네 발 달린 짐승. 이게 이 형태의 애를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이거예요 지금. 그게 벗겨가지고 털까지 해서 딱 펼쳐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생략된 걸 다 가죽역자인데 지금 가죽자는 털이 있는 가죽인데 이 짐승을 막바로 잡아가지고요. 짐승 사체로 가죽을 벗길 수 없으니까 죽이겠죠. 죽여가지고 벗길 때 어떻게 벗기냐면요. 네 발이 땅에 가도록 네 발이 하늘 가도록 해놓으면은 벗기가 힘들어. 최고 옆으로 눕혀야지. 옆으로 몸을 옆으로 눕혀야 돼. 네 발이 지면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옆으로 눕혀야 돼. 그럼 옆으로 눕히면 반절만 보이잖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잖아요. 그 반절만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요 부위만 이렇게 요 부위 이렇게 반절 다리가 반절만 이렇게 옆으로 본 상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막 못 터 있다는 것은 막 벗기고 있는 거야. 손이 이거 생략으로 손이요. 주관해. 이게 이 글자의 공문자예요. 요 형태에서 생략된 글자의 글자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에 군대등이 되는 부분이 좀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이 이제 오늘날 글자 정의가 됐겠죠. 이렇게.
또 정확히 보이는 남은 몸체의 반절 부분에 벗게 된 몸의 일부 부분을 갖다가요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가죽 피자 설명을 하면은 일단 이렇게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딱 완전히 다 펼쳐놓은 형태를 설명하고 그거에서 반절만 놓고 손으로 벗겨낸 상황을 갖다가 추가해서 설명하면은 교수님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는 기다려요. 아니 기다리는 거 아닌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아니 원래 비어야 되는데 왜 차 있나? 막 이거 직원이 얘기 좀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요 이루어진 글자가 가죽 피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뭐 호사유피 먹을 때 쓰이는 호사유피 표사 원래는 표면 필자를 쓰세요. 2시부터 수업이 새벽 살아기 힘드네. 표사유피일 때 이제 원래 빈 공간이가 와서 미리 있었던데 우리하고 수업이 있으니까 좀 뭔가 궁금해서 와서 수업 들어도 된다고 하시죠. 자, 이럴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피자인데 이 피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동사가 음역하는 글자들이 좀 내법되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고 있어야 될 글자가 이불 피자가 있고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이불 피자예요. 피해를 입다 할 때, 피복을 때 쓰는 글자고요. 저 일이 있어서 먼저 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칠 피자예요. 필요하다 할 때 쓰이는 피자예요. 병들 적다가 달라붙는데 이 몸이 이제 아프니까 몸이 빨리 지치겠죠. 그 다음에 길 저쪽에 있다고 해서 저 피자예요. 피장파장을 때 쓰는 글자예요. 피차 일반을 때 쓰는 글자예요. 길과 관련돼가 길 저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풀어 헤친다고 해서 해칠 피자예요. 의견을 피력하다 할 때 쓰는 해칠 피자예요. 근데 요 해칠 피자가 여기서요. 이상한 단어에 쓰이죠. 그렇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말을 쓰는데 피로연의 피자가 이 글자를 써요. 피로연의 피자가 우리가 몸이 피로하다고 할 때 쓰는 피자가 바로 피로할 피자에다가 수고를 넣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사 같은 거 피로연이 뭐 결혼식 피로연 같은 거 얘기잖아요. 대사를 치르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잔치를 부른 것을 생각하는데 피로연을 요 피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결혼식 피로연 할 때 쓰는 피로연 요 피로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로니까 수고를 풀기 위해서는 잔치다 생각해. 근데 피로연이 이 피자예요. 로자는 뭐 여기 있어요? 드러날 로. 그렇죠. 드러낼 로자, 이슬 로자. 피로연을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쁨을 해치고 드러내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고 일륜지 대사라는 게 1년에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기쁨을 갖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쁨을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가지고 해치고 드러내는 잔치다 이거예요. 그 피로연이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창피해도 저자를 찍을 때 쓰죠. 그렇죠. 창피할 때 쓰인 거죠. 창피. 원래는 이 글자 오두변을 써야 돼요. 창피가 뭐냐면 옷을 여무리에 갈무리에 옷 있어야 될 걸 갖다가 가끔가다 저도 뭐 있는 얘기가 남대문 열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남대문. 그게 옷을 드러내는 속을 드러내는 상황이 창피한 거예요 지금. 보통 창피해 쓸 때는 그 개견변에 예. 보통은 이렇게 쓰는데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요 글자가 잘 안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바꿔서 쓰고 있어. 이거 옷 해칠 창자거든 이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어. 우리 선생님이 사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다 가르쳐야 될 때가 좀 더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나쁘지 않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음이 좀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파로 쓰이는데 파로 쓰이는 글자로서 물결 팔자예요. 물이 달라붙어 물결 팔자인데 파도 올 때 쓰는 글자죠. 파랑주의보 올 때 쓰는 글자. 이 물결 팔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 한 글자가 있는데
알아둬야 되는데 계집여자가 들어붙은 글자죠. 파는 파인데 계집여자인데 할미 파자죠. 예. 노파 심을 때 쓴 글자. 노파. 마파두부 뭐할 때 쓴 글자. 아 그렇죠. 매파 할 때 쓴 글자다. 매파. 중매를 잘.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람을 잘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 마음을 잘 들여다봐. 그래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사람을 잘 연결시켜주니까 매파할 때 중매 매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깰파자가 있고요. 깰파자. 돌을 깼다는 얘기죠. 차력사 생각하기죠. 깨트릴 받자. 돌로 깨트린다고 깨트릴 받자. 격파, 파괴 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치우칠 파. 머리의 생각이 편파적이다 할 때 쓰는 파자예요. 머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머리 혈자를 갖다 썼어요. 그렇죠. 치우칠 파자, 잠옷 파자. 잠옷이란 말도 한쪽으로 치우쳐는 의미가 포함되는 말이죠. 치우쳐. 그 다음에 일이 파행적으로 진행된다. 이거 파행적으로. 일이 파행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야. 유감스럽게도 절름발이 받들어 써야 돼. 쩔뚝거리면서 길을 가는 것처럼인데 뭐 살다 보면 누구나도 뭐 다쳐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써먹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절름발이 반려변에 들어가 있어요. 자, 비교적이요. 비교적 피오고 파로로서만 쓰이다 보니까요. 쓰이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다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이 다 가죽빗자가 의미하는 글자고 가죽빗자는 털이 있는 가죽 관련된다고 했어요. 못 피울 때 쓴 글자예요. 호사유 피울 때 쓴 글자예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만해요, 그만해. 그 다음에 글자 한 가지 동자인데요. 네, 한 가지 동자는 좀 설명이 길어져서요. 뭐 그래서 조금 한 15분, 20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꺼야겠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늦게 와가지고요. 엄청 죄송한데 다음 시간 안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늦게 왔다고 빨리 하시지 마세요.